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고밀도가 인구가 많은 국가들입니다. 남아시아는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지리적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때때로 그들은 도시에서 비범한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파키스탄입니다. 이곳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구로 인한 문제들은 삶 전반에서 경험되며 그 혼잡함은 뼛속까지 느껴집니다. 실제로 매년 다양한 공식 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되고 먼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79만 6천 평방킬로미터이며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억 4천만 인구를 가진 이곳은 면적 약 80만 평방킬로미터에 2억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의 국가와 비교해보세요. 물론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 밀도가 더 높은 곳도 있지만 우리는 고밀도 인구 국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구를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극도로 많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오염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그 좋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 동부에 라우르라는 도시가 있으며 매년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 도시를 가장 먼지 많은 도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우르는 인구가 1300만 명이 넘는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혼잡하고 비위생적이며 시끄러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비디오에 함께 참여하세요. 파키스탄의 라우르로 여행을 떠나서 그것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인지 함께 판단해 봅시다. 여기 이른 아침의 거리 한쪽 모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거리 한쪽에 봉투에 버려져 있고 파리들이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쁜 가스를 방출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이 쓰레기 덤이 바로 건너편에서 한 정육점 주인이 열린 공간에서 고기를 도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쓰레기에서 방출된 가스의 냄새가 고기가 도축되는 지점에까지 닿는 것입니다. 이는 고기가 세균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파키스탄의 상인은 이른 아침에 그의 일에 집중하며 630루피에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630루피는 겨우 2.5 미국 달러에 해당합니다. 고기가 팔리는 환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열린 공기와 직접 접촉하고 있고 먼지와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손으로 카운터를 닦은 후 같은 손으로 고기를 자릅니다. 처음에 이 닭들은 카운터 아래에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후 정육점 주인은 테이블 아래에서 닭을 꺼내 현장에서 즉시 잘라냅니다. 파키스탄의 정육점들은 대체로 이와 같으며 그곳에 살 계획이라면 이를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고기를 사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카메라를 거리 한가운데 두고 주변을 촬영하면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더럽다고 해서 그들이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카메라를 보면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실용적인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선호하며 낮 동안 오토바이 소음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의 라우르 한 도시에서만 6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로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620만 대의 자동차 중 420만 대가 오토바이입니다. 따라서 라우르에 가면 눈을 돌리는 곳마다 수십 또는 수백 대의 오토바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항상 경적을 울리고 그들의 배기구에서 냄새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적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 혼잡 시 사람들은 경적을 길게 울리며 교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습니다. 경적 소리가 귀찮다면 파키스탄의 라오르에서 첫날 두통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추가적인 소음 공해를 유발합니다. 바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라오르에서 진정한 오염을 만들어냅니다. 도시 내 차량 수가 많으면 먼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로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대다수의 도로가 오래되고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모든 차량 통행 지점에서 먼지가 일어나 사람들의 폐를 채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오르에서 하루를 보낸 것이 담배 한 보루를 피운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국제기구와 세계보건기구는 마스크 없이 라오르를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오르에서는 운동을 하지 말고 집이나 호텔 방위 창문은 항상 닫아 두어야 합니다. 물론 거리에서는 두 겹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라오르의 공기오염 정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값의 정확히 16배에 해당합니다. 2.5 마이크론 크기 이하의 입자는 PM2.5로 분류됩니다. 공기 중의 먼지, 연기, 모래 또는 액체 방울은 2.5 마이크론 이하 입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라오르에서 이 공기오염 지수는 평균 300이며 때로는 400에 이릅니다. 깨끗한 공기를 가진 평균 도시에서 PM2.5 값은 20에서 25 정도여야 하지만 라오르에서는 공기 중의 입자와 폐에 흡입하는 양이 최소 16배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하루 PM2.5 값이 50을 초과하는 도시에서는 거주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값이 50을 초과하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 라오르의 대기오염 지수가 400에 도달하면 도시의 학교는 폐쇄되고 교육 및 비즈니스 분야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천식 환자가 라오르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라오르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소 12만 8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천식, 기관지염 및 폐암과 같은 호흡기 문제로 사망했습니다. 일부 라오르 시민들은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팬데믹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라오르에서의 생활은 팬데믹보다 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며 언제든지 호흡기 감염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공식적인 숫자이며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라오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다른 지역의 평균 기대 수명보다 7년 짧은 삶을 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나라에서 평균 기대 수명을 70세로 추정할 경우 라오르의 사람들은 60세까지 밖에 살지 못합니다. 간판, 차량 및 가게의 상품은 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려움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의 상인들은 자신의 포장 제품에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상품을 꾸준히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에 축적된 먼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으로 변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이 도시는 적절한 녹지가 없습니다. 이 도시는 주로 산업도시이며 파키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들이 라오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도시의 식물과 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도시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라오르에서 위생과 청결 측면에서도 큰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짐꾼으로 사용되는 당나귀와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쓰레기로 가득 찬 지역에서 쉬고 있습니다. 당나귀는 파키스탄 교통의 일부분입니다. 주요 도로에서도 오토바이와 자동차 옆에 당나귀 수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이러한 원시적인 바퀴 달린 차량을 통해 짐을 운반하기 위해 당나귀를 사용합니다. 라오르의 당나귀나 고양이, 개는 모두 매우 불건강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마르고 약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로 짐을 나릅니다. 일부 오토바이에는 베트남과 태국의 툭툭을 연상시키는 2인승 장치가 뒤에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러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짧은 거리에서 승객을 태워 이동하며 일종의 택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런 차량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사고를 당했고 운전자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교통사고를 피하기가 불가능하며 라오르에서도 매일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신은 교통체증 속에서 이렇게 장식된 마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에 장식된 말이 끄는 마차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들은 원하는 곳으로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라오르에서는 교통신호 개념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보행자가 같은 지역에 무질서하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행자 도로와 교통신호의 개념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혼잡이 발생합니다. 혼잡의 결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토바이, 자동차, 작업 차량이 사방에서 지나갑니다. 거리에는 신호등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도로 위에서 열린 맨홀 뚜껑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며 걷다가 갑자기 맨홀에 빠져들어가고 그야말로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 발 아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음식 조각이나 죽은 비둘기, 심지어는 죽은 쥐위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죽은 동물들을 자주 마주치는 것으로 보아 시의 자치체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생물들이 도시의 소음과 나쁜 공기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치여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라오르의 개와 고양이는 쓰레기 찌꺼기를 먹고 삽니다. 아마도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라오르에서 오래 살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면 많은 매와 독수리 같은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르의 모든 구석에 음식 쓰레기와 쓰레기가 널려 있어 이는 야생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맹금류는 종종 땅에 내려와 먹이를 찾습니다. 고양이, 개, 새, 정육점과 어부의 쓰레기, 모기, 당나귀, 죽은 쥐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 혼잡, 폭우가 더해지고 파키스탄의 라오르에서의 삶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에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서구 국가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도시 생활의 어려움과 홍수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오르의 사람들은 도시와 지리의 모든 도전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농작물을 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흐르는 교통 속에서 빨리 집에 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가 지나가기를 필사적으로 기다립니다. 모든 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은 폭우를 겪으며 이러한 비로 홍수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큰 피해를 입으며 종종 홍수재해를 경험합니다. 비가 내린 후 한 소년이 카메라 앞에서 절망감이나 도시로 향하는 불만을 나타내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잘생긴 소년은 매우 쾌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바나나를 팔고 있는 이 젊은 제양군인이 카메라를 향해 씩 웃으며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파키스탄 남녀 모두 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의 남성들은 바지, 티셔츠, 반바지 같은 서양 옷을 입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본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이든 남자, 성인, 어린이 모두 샤르와르 스타일의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장 스타일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유사한 복장 스타일이 있으며 두 나라 모두 이슬람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옷은 아랍 남성의 백인 편견을 다양한 색으로 변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매우 편안해서 남성들이 다리와 팔 근육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옷일 것입니다. 또한 파키스탄 사람들의 신발 문화는 서양인들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편안한 운동화 대신 거리에 슬리퍼를 신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적 습관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